지금 형태가 좀 차분해졌죠. 이게 집에서 하다가 밤에 촬영을 하다가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지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 약간 차분할 거야. 그리고 그래도 상관없지 뭐, 그지? 자, 우선은 이제 봅시다. 우리 자, 요거 미니 테스트 풀어봤겠죠? 풀어야 된다, 친구. 풀어야 돼. 알았어? 풀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풀었다는 전제로 이제 어디 있냐? 행복으로 넘어갑시다. 행복 개념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풀고 나서 들어야 돼.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뭐 행복이라는 거, 그죠? 여기 행복 왜 배울까? 이런 거잖아.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가르치니까 배워야지. 그치? 그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사회라는 개념이잖아. 통합사회를 배우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 그지?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자, 우리 사회를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회에 우리가 왜 살고 있어? 이런 거잖아. 그지? 사회에서 왜 살지? 했더니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행복을 우리 사회 우리가 존재하는 기본 베이스지. 근데 간혹 이런 거지. 선생님 저는 불행한데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맨날 행복하면 그거는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고통도 있고 해야지 뭐 행복이 있고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지만, 그렇지? 자, 행복 개념으로 보면 자, 첫 번째 행복은 상대적이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분홍 소세지야. 그 싸구려. 정말 선생님 와이프가 보면 맨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왜 먹어? 그 선생님이 기분이 뭐 이렇게 좋아지고 싶을 때 먹는 게 그 분홍 소세지. 그 알죠? 반찬 나오는 거 너무 좋아. 근데 선생님 와이프는 그거를 너무 싫어해. 뭐야? 행복은 상대적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행복의 복합성. 복합성은 뭐야? 이게 뭐 하나로 딱 하긴 그래. 이런 느낌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과 객관적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어제도 이제 설명했지만 자, 이런 거 있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행복 지수라고 할까? 행복 지수. 뭐 이런 거. 이런 게 객관적 조건인가요? 아니겠죠. 행복 지수나 이런 건 주관적 만족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을 다르게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을 같은 것처럼 문장으로 쭉 연결시키는 거 조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감각적 쾌락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 이런 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선생님 저는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그건 네가 이상한 선생님 상대적이라면서 네가 이상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의 결합이니까 여기서 또 많이 나오겠죠? 경제적 요소는 필요 없지 않을까? 아니지. 야, 돈 없으면 행복이 오겠니?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목표예요. 그치? 여기 있죠. 진정한 행복은 바람직한 가치 실현을 포함하고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 이유가 뭐야?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행복해야 돼? 아니지. 지금 참아야 돼. 지금 약간 고통스러워야 돼. 그래서 나중에 뭐야? 결과를 이뤘을 때 행복감이 찾아오는 거야. 과정이 행복한 건 없어 언제나. 어, 뭐 다른 관점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가 목적성이고 행복의 조건은 뭐다? 물질 조건은 여기서 이제 필요 조건이죠. 필요하긴 한데 저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맞죠? 어, 그래서 뭐가 있어? 이스터린의 역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그쵸? 소득이 증가할수록 뭐야? 행복감이, 그죠? 이게 소득이죠. 이게 소득이고 여기가 행복이죠. 응.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뭐야? 이때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때는 소득 말고 다른 게 작용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거.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요렇습니다. 정도 정리하고. 자, 이제 행복으로 넘어오면 동량이 나오지. 동량. 동량 이렇게. 그래서 뒤에도 한번 정리가 돼 있겠지만 동량은 기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뭘로 나오냐면 수양인 거야, 수양.
이 수양이 뭐야?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치? 내가 노력해야 돼. 이게 개념이야. 지속적으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행복이야.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성실해요. 자,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죠. 원래는 유불도야. 유불도. 맞지? 유교, 불교, 도교 순서인데 이게 시험 문제로 들어오잖아. 그럼 불교가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음, 불교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오만 소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딱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이 고교 과정은 이게 대학 가잖아, 여러분.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정해진 픽스만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픽스된 것만 딱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도교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가장 출제를 많이 하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함정을 파기도 좋고 난이도를 걸기도 좋죠. 네. 자, 하여튼 유교 봅시다. 공자. 그죠? 그래서 여기 어 공자하고 맹자가 나오죠. 뭐 큰 의미는 없는 사람이에요. 둘 다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자, 우선 인이죠. 인. 인이 뭐야? 나눈다. 오케이? 응.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본성을 실현해야 돼. 그래서 뭐야? 본성이 여기서 본성이 뭐지? 그냥 쉽게 말하면 착한 마음이야.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는 태어났어. 측은지심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누가 누가 힘들어 보여? 그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우리는 그걸 도와주면 돼. 근데 여기서 왜 도덕적 수양이 필요하냐는 거야. 아,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눈치 보여. 이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씨. 도와주고 싶은데. 응, 선생님도 이제 그런 게 있어. 이제 가끔 TV에서 보면 군인들 막 이렇게 밥 먹을 때 이제 주변 어른들이 이렇게 군인들 밥값을 다 대신 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번에 식당을 갔는데 군인들이 밥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지? 어떤 느낌인지 친구들 알지? 돈 내주고 싶은데 민망하고 이런 거. 뭐 왜 안 돼? 도덕적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런 민망함을 이게 이겨내는 수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다음에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동양 사상에서 수양이랑 그다음 여기는 공동체죠. 공동체. 공동체 중심이고 그다음에 어,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거. 자연을 사랑하고 러브하는 거. 요게 이제 동양 사상의 기본적인 공통점이니까 하여튼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회적 책임. 이게 무슨 얘기야? 국가에서 시키는 행동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거고 서양 사상의 기본 베이스는 뭐야? 국가에서 뭐 해라 그러면 우리가 왜 해? 내가 왜 해? 이런 느낌이지. 자, 그다음에 적극적 실천을 강조한다. 뭐 큰 어려움은 없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야? 도덕적으로 열심히 수양해서 타고난 어떤 마음을 실현을 해야 그걸 인이라고 부른다. 그거를 뭐라 그래? 군자라고 부른다. 뭐 군자란 단어도 여기 나오죠. 그리고 군자의 반대말이 뭐야? 소인이라 그러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선생님은 소인이었던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소인이 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맹자 나오죠? 요거는 무조건 나오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유지된다. 이게 뭐야? 돈이 있어야 행복이, 좀 보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항산이 아닌데, 항산이야. 항심이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무슨 얘기야? 이 산자가 뭐야? 재산이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도덕적 삶의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가 맹자였고 요게 이제 선지라 어떤 박스로 나오겠지. 근데 뭐 공부를 조금만 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정약용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명예와 부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도 행복으로 보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어 그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만났을 거야. 그지? 이게 뭐지? 돈,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물질적 거를 하면은 뭐가 생겨요, 우리가? 돈 받으면, 우와! 기분 좋지. 그러면서 뭐야? 열이 나. 어.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거는 약간, 어, 청빈함이 나. 그래서 돈은 열이 난다. 정신은,
청, 청빈하고 막 청빈한다, 돈이 없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막 맑다. 요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있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정약용은 물질적 행복을 청복이라고 그러고 그죠? 정신적 행복 열복으로 정의한다. 이거 반대예요. 반대. 이해됐어? 그래서 물질적 행복을 열복이라고 하고 정신적 행복을 청복이라고 하는 거야. 교과서 끄트머리에 나와. 끄트머리에 나와. 근데 출제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긴 해. 알았죠? 그래서 외워두시라고. 그래서 뭐야? 돈 받으면 열이 나니까 열복이고, 어, 정신적으로 만족하면 뭐가 된다? 아, 청복이다. 이렇게.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도교 갑시다. 자, 무의자연이 뭔지 알죠? 아무것도 인위적인 걸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다. 그치? 뭐, 끝. 다른 건 없어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면 된다. 그죠? 사회적 규모에서 벗어나는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소극적 무의를 강조하며,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유지를 핵심으로 해요. 뭐, 똑같은 말이야, 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걸 배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배제한다는 게 뭐야? 사회 정책이나 또는 강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야? 안 돼.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삶을 강조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동양 사상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수양을 해야 돼. 그러면 도교도 수양해야 돼? 당연히 수양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공동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공동체 중심이면 공동체에서 뭔가를 시키해라. 그치? 규범이 있겠지. 공동체의 규범을 강조하겠지. 근데 도교는 그걸 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교가 조금, 메인으로 나오는 거지. 자, 이제 불교. 뭐, 그거 뭐 해탈해야죠. 자, 상호 의존한다. 서로 의존돼 있어. 근데 봐봐. 불교만 상호 의존은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연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교도 서로 의존하고 있고요. 도교도 자연과 인간은 서로 의존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한다가 불교의 개념만은 아니야. 자, 이거죠. 이게 불교의 기본 메인이에요. 메인 개념이 뭐야? 집착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불교의 목적은 뭐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응애하는 순간 뭐라 그랬지?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야 돼. 해탈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보니까 수양과 수행 같겠죠?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것을 메인 목표로 하는 거야. 이게 불교야. 그래서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 나는 없어. 음.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욕망에서 찾고 자아 집착의 제거. 이렇게 나오죠. 뭐, 약간의 출제가 되진 않을 포인트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럽지? 봤더니,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잘 안 돼. 너무 고통스러워. 뭐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중생구제죠. 이 중생구제가 뭐야? 공동체 영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똑같죠? 유교도 타인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돼. 맞지? 도교는, 그게 없어요. 개인 중심이야. 알겠어? 그렇다고 돕지 말라. 이것까지는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배울 때, 이 사상을 배울 때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대학교 과정을 넘어가면 도교가 사회를 저버린 게 아니야. 도교도 모의 자연의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도움을 강조해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고교 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는 뭐냐면 추론을 여기서 핵심은 이런 거야. 추론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냥 여기 우리 교과서나 개념에서 배운 내용이 곧 도교야. 선생님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더라도 야, 도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 라고 내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요렇게까지는 되는데 이것까지는 안 되는구나. 를 외워야 돼.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지만 재시험이나 복수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영역이 윤리 파트야. 왜? 뭐 딱히 정해진 것만 내기에는 너무 쉬운데 조금 내가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야, 도교면 모의자연이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개인 중심이니까 이거는 서양 사상과 다를 바 없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류가 생긴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추론을 줄이시고, 알겠어? 그냥 개념대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지? 감점이 없다거나 또는, 문제가 안 생기는 방법이야. 자, 서양으로 갑시다. 그래서 서양은,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여기는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스토아과 에피쿠로스가 뭐야? 헬레니즘 시대죠. 헬레니즘.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 여기서 중세가 빠진 거야. 중세. 중세 교회 사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칸트와 벤담이 이제 중세 이후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근대. 이렇게 시대순을 알아야 되고, 자,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죠. 여기서 도시국가. 도시국가인데 뭐가 있었냐면 노예제가 있었어요. 쓸데없는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를 찬성하던 사람이야. 왜? 노예가 있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 잘 봐봐. 응.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할 때는 덕윤리, 그치? 그 다음에 이성에 의한, 맞지? 요 두 가지가 메인이야. 이 덕이 뭐야? 덕? 덕은 이거를 뭐야? 우애라 그래. 우애. 우애가 뭐야? 남을 돕는 거야. 유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학자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남을 돕는 거야. 우애. 오케이? 자, 그래서 우애를 위해서 이성을 통해서 마치 이성을 바탕으로 남을 도와야 돼. 자,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뭘 해야 돼. 그러면 쉽진 않겠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테네에서 살던 시민들은 아테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테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 지금 교육과정에서 배우나? 정치와 법 배울 때? 뭐 배우겠다.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떻게 돼 있어? 뭐야 이거? 음.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아테네에 시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유민은 뭐냐면 그냥 다른 국가 사람들. 그렇지? 그래서 다른 국가 사람들이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고 이 시민들은 음, 20세 이상의 남성만이라 그래. 그래서 자유민은 다른 국가 사람들과 여성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 있어요. 기본은. 자, 그다음에 이제 노예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야? 여기 시민에 있죠, 시민에. 시민에 있으니까 뭐야? 이 노예들이 풍족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행동을 하겠어. 그래서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오케이? 이성을 바탕으로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노예를 돕진 않아요. 노예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 뭐야?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때 뭐 그런 행복은 지속적인 활동 상태다 이렇게. 계속 뭐야? 정치에 참여하고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다음 헬레니즘은 뭐지? 이거는 도시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자는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야?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파는 핵심은 뭐야? 공통점이죠. 공통점은 도시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야. 고통이 너무 많아. 너무 맨날 전쟁이야. 가만히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 둘 다 공통점으로 뭐가 되는 거야?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야. 응. 됐죠?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인 거야, 기본이. 근데 스토아학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그러니까 뭐야? 이게 비슷한 게 도교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도교랑 스토아는 비슷하게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기가 어려워. 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점, 자연의 질서에 따르자. 이 자연적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연적 질서는 쉽게 말하면 기본 음, 욕망인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밥 먹어야지 이 정도 욕망은 오케이.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건 안 돼. 이제 되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정념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스토아야. 그래서 외우세요 그냥 스토아 정념이잖아. 그치? 응. 그다음에 아파테이아. 그래서 정념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토아 금욕주의 아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스토아 학파를 뭐라 그래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라 그래. 그러니까 뭐야?
아파요. 선생님 금욕인데 왜 아파요? 참아야 되니까 아프지. 미안해. 네, 요런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스토아파, 금욕주의, 아파테이아, 뭐야? 그 다음에, 이거 정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념을 에피쿠로스한테는 절대 쓸 수가 없어. 다른 누구한테도 정념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왜? 정확히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자, 에피쿠로스, 뭐야? 이거 쾌락주의죠?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니까 에피쿠로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학자, 학파죠. 학파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하여튼 쾌락주의. 그래서 왜 쾌락주의니까 뭐야? 방탕해져야 돼. 맞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고통의 부재를 최고의 쾌락으로 본다. 이건 같은 거지. 여기 고통의 부재 상태를 최고의 쾌락이야. 무슨 얘기야? 이거는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같은 거예요. 근데 정신적 평온, 아타락시아죠. 그래서 소극적 쾌락을 강조하면 방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뭐야? 정신적인 거야, 정신적. 여기도 정신적이죠. 정신적인 것들이, 네,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정신적 만족 상태를 행복이라고 봐. 에피쿠로스에서 이 정신적 평화, 아타락시아는 뭐야? 아, 배가 고플 때 뭘 먹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러거지. 그거에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야. 더 먹은 걸 좋아해, 이게 아니라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이잖아. 그게 쾌락이야, 이런 거야. 조금 어렵죠? 여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타락인 거야.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 타락. 하지만 뭐다? 정신적 만족이다. 요렇게만 외우시면 다 될 거예요. 자, 중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신의 명령이죠. 신의 계시 같은 거. 그래서 뭘 받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하면, 봐봐. 중세 시대, 저 이전에 봐봐. 고대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중세 시대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활동하던 것이 거의 잠식이 돼. 거의 수면제가 돼. 그러면서 뭐야? 오직 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 가 돼버린 거야. 너무 극단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랑 뭐야? 헬레니즘 시대에는 신이 있어. 근데 우리는 신 아래에서 신의 세계는 신이 만들었어. 그 안에서 이성적 활동을 해보자가 됐던 거야. 오케이? 근데 중세 시대는 뭐냐면 신이 있어. 그 아래에서 이성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 신이 하라는 대로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뭐야? 신사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야. 됐죠? 자, 시민혁명 이후에는 뭐가 되겠어? 신에서 벗어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성주의가 되는 거야. 이성이 중요한 거야. 근데 뭐가 필요해? 자유이성의 시대가 온 거지. 우리는. 중세시대 이후에. 이해됐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 얘기했던 이성이랑 이 칸트 벤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성은 같은 건 맞아요. 근데 뭐냐면 신이라는 세계가 와 무조건 신은 있고 우리의 이성이 있어. 이런 시대였으면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먼저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여튼 칸트 봅시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칸트. 뭐지? 우리 마음의 소리. 네, 칸트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 다음에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 중심한다. 요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도와주면 돼. 오케이? 근데 도와주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도덕적 행동,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선한 의지, 이게 뭐야? 마음의 소리죠. 음. 그래서 개인의 의무와 보편적 도덕 원리. 여기서 또 간혹 출제되는 게 보편적 도덕 원리야. 왜 보편적 도덕 원리지?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태어났어. 쉽게 말하면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뭔가 갖고 태어나. 그게 선의지야. 정언 명령이야. 같은 말이야. 선한 의지, 정언 명령,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동기주의가 되는 거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됐지? 자, 그다음에 벤담 나오죠. 얘네들이 이제 대립이 많이 되죠. 그래서 칸트를 의무론이라 그러죠. 의무론. 왜 의무론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의무를 다해라. 자,功利주의는 뭐야?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 중심이니까 약간 뭐야? 의무론과 대립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행복. 공리가 이제 사회 전체 이익을 얘기하기 때문인 거고, 뭐 다른 건 없죠? 요런 정도가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게 이 서양 사상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상은 뭐 개념도 많이 봐야 되지만 문제도 많이 풀어야 돼. 중요한 문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자, 동서양의 핵심인데 요것도 선생님 디테일하게 도교는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야. 응, 그냥 동양 전체를 이렇게 묶는 거야. 예외가 조금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동양은 관계와 조하고 개인과 이성이죠. 요게 대립되지. 그 다음에 공동체, 개인, 도덕적 실천, 이론적 분석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도덕적 실천도 서양도 도덕적 실천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어? 이성을 통해서 우애, 사람들 도우래. 맞아. 실천이 있어야 돼. 근데 스토아, 뭐지? 에피쿠로스 이런 때를 보면 누굴 도우라는 것보다는 맞지? 거의 나 혼자 만족하고 불안이 없어야 되겠어 라는 거에 포커스를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예외가 있잖아. 이게 아니라 동서양의 평균적인 내용들의 공통점을 묻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교는 도덕적 수양인, 그 다음에 도교, 인의, 배제, 자연, 그 다음에 욕만, 집착, 제거를 해탈. 이게 핵심어들이야. 그러니까, 도덕적 수양으로 인이 나온다. 그럼 뭐야? 유교야. 그 다음에 인의, 배제, 자연이다? 그러면 도교야. 그 다음에 뭐야? 욕망, 집착, 해탈. 이런 게 나오면 뭐가 된다? 불교가 되는 거지. 그치? 응. 자, 뭐, 심화비고는 그럴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도덕적 규범 따르고 유교, 그다음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그러면 도교는 공동체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가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냥 유불도는 이런 개념인데 요거를 평균적으로 묶으면 공동체 중심이야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는 수행이란 단어는 유교나 도교에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단어 나오면 불교랑 연결지어야 돼. 그다음에 중생이란 단어도 뭐야? 유교랑 도교는 쓰지 않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자아 집착 이런 거 알겠죠? 욕망이 왜 생겼어? 내가 너무 뭔가를 집착해서 됐겠지. 그래서 이런 거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에피쿠로스 쾌락 그지? 어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상태지 방탕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야. 개인의 평온 그래서 뭐야? 아타락시야. 소극적 쾌락이다. 요거 정도는 외우세요. 그다음 스토아 똑같죠? 욕망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게 좀 그래. 지금 에피쿠로스도 우리도 딱 봐봐. 그러면 쾌락은 추구하는데 이게 뭐야? 욕망을 거의 이렇게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냥 어 욕망을 통제하는 건 스토아, 쾌락을 추구하는 건 에피쿠로스 이렇게 외워야지. 이 에피쿠로스를 좀 더 파고들면 뭐가 되는 거야? 에피쿠로스가 욕망을 쾌락을 추구하는 게 뭐야? 더 많은 걸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야, 에피쿠로스. 정신적 만족이잖아. 자,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통제, 그 다음에 우주 질서에 따르는 삶, 아파테이아. 그래서 이성적 덕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성적 덕? 이러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아닌가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성적 덕은 기본 베이스는 밑에서 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성적 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하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맥을 읽어보면 이성적 덕이 아리스토텔레스 건지 아닌가? 아니면 스토하는 건지 왜? 이성적 덕만 띵 나오면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야. 근데 요 위에 것들하고 같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스토아가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덕에 따른 행복, 그다음 중용, 그다음에 하여튼 지속적인 활동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이런 거를 중용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게 조금 쓸데없는 거긴 한데, 자 중용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탁월함, 그다음에 어떤 부족함, 탁월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닌 그 사이가 중용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선생님 행복은 탁월함이잖아요. 이성은 탁월함이잖아요. 맞아. 근데 탁월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상태가 중용이라고? 맞아. 이 중용을 통해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단어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다. 뭐 정도만 보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 칸트, 공리주의 다 나오죠? 칸트는 뭐다? 동기다. 알겠어? 태어났어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동기대로 했으면 좋겠어. 쾌락, 벤담은 뭐야? 결과주의죠. 결과.
그다음 도덕적 핵심은 선의 의지, 최대에서 최대 행복, 개인의 의무, 사회 전체 보편, 상황에 따른 결과를 중시한다. 달라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자, 사회적 사회 전체 행복을 강조하는 한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니까. 이게 보편적 원리인가? 아니지. 무슨 얘기야? 케바케라는 거지. 그죠? 케이스별로, 누가 다수인지는 모르겠어. 이해되겠니? 보편적 도도 원리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정언명령이라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통되게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됐고. 함정 포인트 볼까요? 쾌락. 감각적 쾌락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 에피쿠로스는 뭐야? 방탕 아니고 감각적 쾌락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자연, 도교와 스토아. 도교에서는 자연 그대로 우주 질서에 따른 삶. 뭐가 다른 거야? 똑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네. 그래서 자연, 무의자연 이러면 도교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 질서에 대해서 이성적 자연에 따르면 네. 스토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자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타고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도교에서 얘기하는 건 진짜 풀떼기가 있는 그런 자연. 오케이? 자연 플러스 타고난 거. 오케이? 근데 스토아에서 얘기하는 자연은 나야, 나. 내가 자연적인 상태로 태어났는데 뭔가 더 욕구가 생기려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래? 이성으로 눌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다 달라요. 이렇게. 끝. 됐죠? 이제 문제 풀었겠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풀고 개념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를 같이 보는 거야. 자, 1번 봅시다. 이 행복 문제 풀어보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뭐야. 음, 잠깐만요. 오케이. 네. 자,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쉽지만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라. 네. 자, 행복의,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 네. 자, 사례에서 나타난 행복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뭐지? 뚝뚝뚝뚝 해서, 왜 함께 뛰어가지?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런가 봐. 딱 이거 보고, 동양이야, 서양이야, 아프리카니까 서양이가 그런 거지 마. 자, 여기서 행복의 기준은 뭐야? 함께 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일본을 보니까 어떻게 돼? 사회 구성으로서 누리는 만족감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겠죠? 같이 모여서 만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도덕적 행동할 때 행복을 싫어한다. 그치? 뭐야? 손을 잡고 가니까 배려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기억 니은이 약간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그런가요? 이렇게. 근데 뭐가 있어?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맞죠? 달성하는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복이랑 어때? 요거랑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목표를 세우고 맞지? 자아 실현하는 게 없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지만 마지막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귿 니은이 너무 아니니까 기억 니은이 맞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어. 그치? 모의고사 볼 때는 어땠어? 어,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소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자꾸 소거를 안 해. 그래서 검토를 할 때는 뭐냐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체크해. 그리고 이게 아닌 거를 확인해 줘야 돼.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자, A 입장으로 봅시다. 뭐 이거? 사상가 A의 입장에서, 그죠? 그럼 A가 누굴지는 고민해야 되겠지? 문제 상황 속 B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죠. 그럼 B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겠네? 자, 전쟁이 계속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문명이 충돌, 혼란스로 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개인이 가진 본연의 이성이, 정념 나왔네. 그럼 스토아. 그치? 이렇게 됐다. 그럼 스토아파, 뭐야? 금욕주의죠? 네. 여기서 이제, B한테 얘기해주는 조언이 뭐니? 봉사활동으로 아동을 방법을 담당하고 있어. 본인의 봉사활동 만족감 느끼고 있어. 좋은데? 아동을 위한 교재 문제집은 지역센터 기부와 후원을 마련된대. 그런데 나오죠? 자원사회 지원 상태의 문제적 기호 뭐지? 끊어졌어. 사비로 후원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와, 멋있는 사람이다. 그죠? 응, 오케이. 근데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해줘야 돼. 스토아파가. 자, 1번.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초연한 태도로 순응하세요. 여기서 초연, 여기다 포커스 잡아요.
자, 봐봐. 우리 이성, 이제 스토어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봐봐. 아, 뭐, 야, 그래도 해줘야 되지. 도덕적 행동이니까. 그지? 사비로라도 하는 게 만족감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스토어야, 스토어. 맞지? 응. 그치? 그래서 스토어파는 뭐야?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 아파테이아. 그치? 아파테이아가 뭐야? 정념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했지? 우리 초연이라고 그랬죠. 이 초연 때문에 1번을 체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일, 이건 공리주의잖아. 그쵸? 벤담. 자, 인간에게 도전진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인을 실현한다. 이건 공자겠죠? 본인 스스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 이건 칸트고, 당신의 덕이 어느 양극단에 치이지 않으며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세요. 그치? 자, 덕이 양극단에 치우쳐. 덕이 나왔어. 행복을 실현할 이성의 기능이래. 그럼 누구예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야.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아, 이거를 당신의 덕이 어느 양극단에 치이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중용이라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 이게 중용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이성의 기능이, 이성 덕이 나왔어?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이성 덕은 스토어도 맞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선 해당되진 않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갑자기, 덕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행복할 수 있도록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세요가 조언이 되겠니? 그게 아니지? 아, 후원할지 고민하는데, 그냥 초연하게 그냥 네가 후원하고 싶으면 해 이러는 거야. 이해됐어? 자, 3번 잠깐만 충전기를 꺼봅시다. 이거 왜 충전이 안 됐지? 됐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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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전기를 꼽았는데 그 뭐지? 그 뭐냐 그냥 멀티탭에 이거 오프로 해놨네 이런. 자, 3번 봅시다. 자, 행복론. 가에 나타난 가난에 대한 행복론에 대해서 옳은 것. 자, 타고난 본성. 그치.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래. 오. 그럼 봐봐. 타고난 그들의 본성이니까 봐봐. 정념이나 초연이나, 맞지? 이런 게 안 나오지. 고통이나 이런 게 안 나오지. 그러면 이건 도고지. 도교. 그치? 음. 그 다음에 청정한 불성이래. 뭐, 볼 것도 없이 불교네. 자, 이거는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가는 중생구제, 불교고, 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람인 공자고, 그죠? 이거는 뭐야? 유교고, 그죠? 이거는 불교고, 이거는 틀렸고, 그냥. 이거 도불이니까.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를 자르고,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도교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꾸준한 노력, 말도 안 되죠? 가나는 모두 수양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인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선생님, 수양을 통해 인간 보석, 도교도 수양해야 돼. 응, 오케이? 본성, 막 해야 돼. 근데 불교는 수양이 없잖아요. 아니야, 욕망을 억제해야 돼. 이렇게. 자, 됐고. 자, 4번 봅시다. 응. 자, 관련된 행복으로 적절한 거. 뭐, 어렵진 않죠? 요거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야 되는 게 하나 정도? 이게 뭐냐면, 국어 능력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휘나, 맞지? 개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내면 약간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시비가 없어. 자, 봅시다. 자, 다음 사상과 관련된 행복이죠.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릇에 작용이 있는 거래. 뭔 말이야? 어, 그냥 느껴봐. 자, 방을 만들 때 방문과 창문을 뚫는데 방문과 창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의 작용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친구들. 선생님이 얘기했죠? 소거법이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요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쉽게 푸는 친구들 있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좋다는 거지. 자, 우리는 유불도가 있잖아. 그죠? 선생님 왜 동양사상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뭔 말이야? 하나한 말 같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만한 말을 하는 건 거의 동양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다. 뭐라고. 나무는
서 있으니까 나무다, 뭐 이런 거 있죠. 거의 동양사상이야. 여튼. 그럼 이게 유교인가? 그렇지? 그럼 유교는 뭐라 그랬죠? 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베풀어 줘야 돼. 맞지? 내가 수양을 통해서, 그 덕을 통해서, 인을 실현해야 돼. 그러니까 유교는 아니겠지. 불교는 뭐야? 고통, 수양을 통해서 욕망을 억제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을 해야 돼.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교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릇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릇은 뭐야? 자연 상태적으로 뭐야? 자연적으로 뭐야? 원래 그런 상태인 거지. 이에 대해서 그릇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그릇은 원래 비어진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거야. 자, 방도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뭐야? 뭐지? 방의 자연 상태인 거지. 이에 대해서 그래서 도교가 되는 거야. 자, 종교적 실천을 통해 신의 구원을 얻는 것이 행복이 된 건 중세죠, 중세. 중세, 집착과 탐욕을 보내고, 번뇌를 이끄는 것이 행복이다. 이건 뭐야? 불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불성, 불교네.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 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치? 뭐야, 이거? 맞지? 어, 뭐지?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응, 그치? 응. 하늘부터 도덕 본성 보존하고 항복, 이거 유교고.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요거죠. 그죠? 있죠. 자, 그 다음 5번. 자, 서양학자들 입장이래요. 서양학자 나오면 이제,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중세,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거 배울 때도 있고 안 배울 때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 뭐야? 칸트, 벤담, 이렇게 6개를 머릿속에 세팅. 행복은 최고의 선이고, 맞지? 그 다음에 이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정념, 스토아파. 맞지? 고통이 없고 쾌락을 느끼는 상태가, 그러니까 뭐, 에피쿠로스. 신과 한가, 중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뭐니? 야,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이건 틀렸고, 그치? 그 다음에 B는 스토아는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며 물질 욕망에 대한 금욕, 금욕 나왔네? 스토아파. 그치? 그 다음에 덕, 아리스토텔레스. B와 C의 철학이 나타나는 시대, 맞죠? B와 C는 뭐야? 헬레니즘 시대죠? 시기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가 정비되어 있던 시대, 여기 문제가.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추구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여기 정비되어 있던 시대는 아니지. 사회적 안정과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전쟁 상태.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C와 D는 이성의 사유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네, 신중심이기 때문에 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 6번 사상가, 다음 사상가의 행복론이래. 누구야?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이제 팁은 팁인데,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다. 자, 보죠. 자, 6번 봅시다. 6번은 자, 자연을 바라보면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개의 주권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제 자연 나오고 쾌락 이러면 에피쿠로스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은 지배주. 우리가 하는 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야 바를 하는 거고 오직 두 가지 쾌락과 고통뿐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지? 에피쿠로스야? 그 다음에 쾌락이 어디 나와? 그 다음 벤담 나오죠. 공리주의가 나오죠. 이 두 명. 자, 근데 선왕행위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하니까 이거는 에피쿠로스 아니고 벤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육주의 아니죠?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은 의무는 아니죠. 소박하고 정치적 쾌락은 네, 스토아죠. 쾌락을 가져온 행위가 오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 음. 아직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문제가 좀 좋았던 문제가 뭐냐면 원래 벤담이 에피쿠로스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 근대적으로 약간 계승한 느낌이죠. 에피쿠로스가 이게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 쾌락이 뭐라 그랬지?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벤담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는 쾌락을 쫓고 고통은 피하려고 해.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아? 고통이 적고 쾌락이 많은 쪽으로 가자. 이게 공리주의거든. 하여튼 좋은 문제였어요. 자, 7번 봅시다. 서양의 행복론. 7번.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의 삶을 흥복받는 거죠. 헬렌즘 시대는 사회적 안정 속에서, 이건 틀린 말이죠. 여기서 틀린 거야. 그치? 안정 속에서 도덕 법칙의 실천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불안정 속에서, 혼란 속에서 도덕 법칙의 실천을 강조한 거지. 중세 시대는 참된 행복에 도달하면 신앙을 통해 신행과 하는, 맞죠? 벤당과 미는 다수 최대 행복을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또 있는데, 이 벤담, 맞죠? 이게 이제 공리주의야, 공리주의. 공리주의에는 두 명이 있어, 벤담. 그 다음에 밀. 이 밀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어, 여기 공리주의에 나올 필요는 없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뭐, 이렇게 심심하면 또는 뭐 진로 활동으로 그 생기부에 넣으면 좋은 책이 미래 자유론이에요, 자유론. 이게 이제 미리 쓴 어떤 희대의 역작이고, 하여튼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야, 벤담 뭐라 그래? 이거를 양적 공리주의라 그래. 그 양적 공리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어, 내가 오늘 빵을 먹었어. 그래서 행복 1, 쾌락 1. 근데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 쾌락 1. 그게 무슨 얘기야? 빵에서도 오는 쾌락과, 그다음 문제 풀었을 때 맞췄을 때 오는 쾌락이 같은 거야. 그냥 양만, 덧셈만 하면 돼. 이라는 거고. 밀은 뭐냐면, 야, 빵을 먹고 얻는 만족감이랑, 문제를 풀었을 때 얻는 희열이 같냐? 그러니까 빵에서 오는 쾌락은 1이라면, 문제를 풀었을 때, 오는 행복은 뭐야? 3 정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질적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네. 그래서 7번에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8번 봅시다. 자, 빠르게 연결된 거예요. 노자, 모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맞잖아.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친구들?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냐, 그게. 알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인의 자연에 따라 자연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인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요런 문제 있죠. 요런 거 있지. 뭐 낚이지 마세요. 특히 요런 거 언제 낚이냐면 이렇게 문제를 천천히 풀다가 시간이 다급할 때. 그래서 딱 보니까 노자 무의자연 한 이렇게 중간에 뛰어넘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추론형 문제가 있고 오케이? 뭐야? 개념형이 있단 말이야. 추론형이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러면 추론형이 쉬워요. 그래서 개념형을 내는 거야. 뭐 때문에?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낚시당했다고, 낚였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다 개념형 문제야. 이 선지에서 일부를 자르죠. 이렇게. 무의자연, 맞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빼봐봐. 무의자연, 자연에 따르는 삶을 강조해서 맞잖아. 이런 선지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에선 이런 선지가 안 나와요. 알았죠? 자, 스토아.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금욕주의잖아. 그치? 응. 그치? 그 감정적으로, 맞아. 이게 없잖아. 기복이 없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고.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추구하면 안 되죠. 에피쿠로스도. 신학자. 마땅히 버려준 칸트니까 의미 없죠. 자,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 중에 가장 메인은 이거예요. 9번. 여기가 별 5개 치시면 돼요. 자, 중간고사 때 킬러라고 나오는 건 100%이 벤 다이어그램이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많이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뭐 서양사상가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스토아랑 에피쿠로스, 그다음 뭐야 칸트랑 벤담 이렇게 짝이 지어진 사람들이 나와. 물론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이렇게. 그럼 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뭐야? 유불도.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튼 자 쾌락은 맞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고 쭉쭉쭉쭉. 그다음에 뭐야? 쾌락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로 행복한 시작이다. 그러니까 쾌락 나오면 누구야? 그건 에피쿠로스겠지. 그치? 음. 그다음에 평온 나왔네? 그럼 뭐야? 스토아파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 자, 그다음에 고대 서양이니까요. 자, A가 뭐야? 에피쿠로스만이고, C는 뭐야? 스토아만이고, B는 뭐지? 스토아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도표 문제가 나오면 먼저 풀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풀고 푸는 게 맞죠. 왜? 이거 맞추고 킬러 문제를 맞추고 쉬운 거 틀리면 안 돼, 친구들. 언제나. 그러니까 시험은 있잖아, 여러분. 시험은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야?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높아야 돼. 우리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점수가 높이려고 하면 난이도가 높은 게 있고, 이제 쉬운 거 있어.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맞추잖아. 아, 맞아.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 맞고 나서 난이도 높은 걸 건드려야지, 난이도 높은 거 먼저 건들고 이걸 안 해버리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남자애들, 이 새끼. 알았어? 그래서 순서가 있잖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알았니? 그러니까 이런, 딱 봐도 킬러다. 이런 거는 뭐다? 먼저 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이거 풀다가 뒤에 쉬운 문제들 막 세네 개씩 날리면 답이 없지?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좀 이따 풀어야지. 패스. 이렇게. 자, 일단 에피크로스와 스토아예요. 음. 자, A. 에피크로스만 감각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맞죠? 맞는데? 음. 쾌락이잖아. 자, 선생님, 이거는 스토아도 그렇지 않나요? 그쵸? 잘 들어. 스토아를 설명할 때 쾌락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만족이라고 나오거나 평온이라거나 정념에서 초연하다 그러지 정념이란 단어를 쓰지 쾌락이란 단어를 쓰진 않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에피쿠로스만 가능한 거. 자, B. 공통점이래. 욕구를 절제하여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거야. 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스토아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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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에요. 네. 여기 봐봐. 평온한 상태고, 맞지? 여기는 평안해. 마음 평안이잖아. 그지? 뭐 큰 차이는 없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 둘 다 뭐야? 정신적인 만족을 바랬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마음이, 요것도 외워두면 좋아. 욕구는 둘 다 절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에피쿠로스도 뭐야? 쾌락을 추구하지만 뭐라고 그랬지? 절제죠. 참으라고. 위에 있잖아. 응. 방탕한 자의 쾌락이 아니고 풍성한 식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알겠니? 응. 불안만 없는 정도의 만족감을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욕구를 절제해서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유의지. 이건 뭐야? 칸트네? 부동심. 자, 부동심은 뭐야? 움직이지 않는 마음. 초연한 마음이겠죠. 맞죠? 응. 지금 어디 있어? 그치? 그래서 요거 부동심이 스토아예요, 스토아. 근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가 있고 안 가르칠 때도 있지만 알아도 마음이 부동 안 하는 거 초연한 상태 스토아야. 근데 핵심은 뭐야? 공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틀렸다는 거지. 참여해야 돼. 참여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야 도덕적인 우리가 윤리를 윤리 규범을 배우는데 야 사회활동 하지 마 이런 윤리 규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건 가르치지 않겠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돼버리는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쉬워요. 그쵸? 10번. 음. 자 가상을 편지를 쓴 사상가래요. 누굴까? 자 행복 보니까 이성 탁월 아리스토텔레스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니까 좋은 품성은 한 번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형성된대요. 그럴 리가 있겠니? 한 번의 도덕적 행위, 이 한 번이 되겠어, 안 되겠어? 지속적이어야 되겠죠, 언제나. 자,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은 행복에, 기여를 한다. 맞는 거죠. 덕에 일치하는 이성 맞는 거죠.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해주는, 발휘하는 건 행복과 관계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소거법으로 푸니까 쉽죠? 네. 알아두시고. 자, 11번. 뭐 이거는 이제 사상가는 아니니까, 그치.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겠네.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사람이 살터로는 뭐 이렇게 지리가 좋아하고 풍수적, 둘째는 생리, 뭐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인심, 그 다음에 산수 이런 거 있대요. 그런가 봐 이렇게. 그럼 뭐 가봐 하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 기업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 조건. 여기 써 있잖아요. 이익 써 있는데 이거를 틀릴 수가 있나요? 그쵸?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심, 도덕적 실천의 공동체, 같이 사니까 공동체.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니까 맞죠? 산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디귿은 니은보다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행복 쪽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쵸?
그다음에 기업 기금 모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에 해당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도 말장난이 뭐 말장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국어 능력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12번 이스털린 뭐야? 돈이에요 이런 거죠. 음. 자, 소득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 미친 거 아니야? 네. 자, 그다음에 소득과 행복의 수준은 반비례한다. 이것도 뭐 제정신인가? 행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소득 받죠.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이 계속 높아진다.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 띵. 너무 쉽죠? 네. 사상가 나오다가 이쪽이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개꿀?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사상가의 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야. 다음에 옳은 것은, 아닌 것은, 맞죠? 이런 것만 물으면 쉬운데, 이 문제 자체가 한번 꼬아버리죠. 그렇지? 자, 사상가가 누구야? 그치? 뭐야? 항심이 없으면 항산이 없다. 뭐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맹자네? 맹자. 이렇게. 맞죠? 응. 자,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 노라고 할 대답 질문으로 적절한 거래요. 그치? 그럼 통치자는 백성의 도덕적 향상에 힘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맹자가, 봐봐, 맹자가 통치자는 백성의 도덕적 향상에 힘쓰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치? 응. 아니겠죠? 그 다음에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조금 벗어날 거예요. 네. 그냥 그런 다음 해.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거지. 응, 응. 그래서 이제, 응? 이 문제는 살짝 애매하네. 그렇죠? 네. 왜냐면 왕도 정치 예스예요, 예스. 응. 그 다음에 통치자는 백성의 기본적인, 뭐, 통치자는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유교잖아요. 어, 유교를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음. 잠깐만요. 내가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게 왜 여기 있는 건지. 음, 자, 뭐, 알아둬. 자, 유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좀, 그냥 알아둬, 그냥. 네. 그래서 뭐냐면, 유교가, 이게 우리는 지금 행복 중심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교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치 원리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이 유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제냐면 춘추 전국 시대. 쉽게 말하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 같은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 이제 막 전쟁이 막 이럴 때.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교에서 통치 원리로 뭐가 나오냐면 군자라고 그랬죠, 군자. 뭐야? 덕에 의해서 사람들을 잘해줘라. 이런 것들이 뭐야? 이 군자가 뭐야?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통치자는 향상에 힘을 써야 되고, 그다음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 이 통치자가 군자니까 뭐야? 덕을 베풀라는 거지.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가 유교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치자는 백성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힘써야 되고 맞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인간의 도덕 본성 악하다. 성악설. 성악설은 순자라고 그래요. 순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맹자, 공자로 이어지면서 둘 다 모든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야 군자야. 그러니까 뭐야? 왕.
왕아, 너 사람들 좀 잘해줘라. 그 다음에 사람들아, 군주 말 좀 잘 들어라.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저항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유교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경제적 안정 중요하다.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4번에 뭐 어렵진 않죠? 행복 지수하고 GDP가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보니까 덴마크, 스위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돈이 많이 버는 나라구나.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1인당 GDP가 높아서 행복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쵸? 오, 맞아. 라고 하면 큰일 나죠. 음, 맞네. 예외가 없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그쵸? 맞네. 응? 어디냐? 아이슬란드. 아, 선생님이 잘못 봤구나. 미안합니다. 네. 어, 주요국가 행복 지수가 나왔어요. 자, 1등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근데 1인당 GDP 순위가 보니까 순서가 엉망이네요. 이렇게 돼 있네. 맞지? 내가 그냥 선생님이 착각한 게 뭐냐면 순위가 9, 2, 7, 3인데 선생님이 그냥 덴마크가 1등이구나, 1등이 1등이구나, 2등이 2등이구나. 미안해. 네. 아니야. 이렇게 돼 있죠? 어.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죠? GDP 순위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낮은 거고, 북유럽 국가들은 아시아의 국가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겠죠? 10위 안에 국가들은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꼭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맨날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 15번 봅시다. 형성평가 답안지야. 이 학생이 받은 점수를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좀 하나 보죠. 산업화 시대에는 행복이 행운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 산업화 시대는 뭐야? 잘 봐봐. 산업화 시대는 근대죠, 근대. 그쵸? 우리 근대 이후의 시대야. 행복이, 행운은 잡아. 여러분, 행운은 우리가 하는 거야? 신이 주는 거야? 신이 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행운을 중시하게, 행복과 행운이 같은 의미로 쓰는 건 뭐야? 거의 중세 시대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냐? 행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틀렸지. 틀린 건데 학생이 O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0 이렇게. 점수 계산한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 점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점수를 옆에다가 직접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0점. 그 다음에 정량교육은 맞죠? 반대죠? 그래서 이것도 X인데 O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점. 맞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행복이 주는 삶이다. 맞는 거죠? 근데 X라고 했으니까 0점. 행복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자, 봐.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 봐봐. 이게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낚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야? 봐봐.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이죠. 알겠어. 근데 객관적 기준인가요? 라는 거야. 알겠어? 이 객관적인 거랑 이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같아? 안 되죠. 여기 틀린 거야. 틀렸어. 근데 틀렸다고 했으니까 1점이 되는 거야. 선생님 계속 얘기해요. 추론형은 쉬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니까 뭐야? 오답으로는 개념형이 나오는 거야.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이 객관적 태도인가? 객관적 조건인가? 아니지. 자, 부탄은 다양한 가치 균형을 중시하여 단순한 경제 성장을 아닌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교과서 끄트머리 어디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채택한 게 맞아요. 이건 동그라미인데 X니까 0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점이 정답이 되겠죠. 됐어?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철학자들 배우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한두 번 정도 풀고 뭐죠?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풀세요. 그러면서 자꾸 틀리세요. 틀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돈이 돼야 돼. 됐지?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게 여러분 뭐야? 어디 있냐? 이 두 가지 뭐야? 쉬운 거부터 잘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추론형과 개념형 문제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추론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개념형 문제에서 실수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아까 요런 것들, 나오지? 요런 거 체크해놔. 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 같은 객관적 지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런 정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숙제 문제 다 풀고 선생님한테 인증 보내시면, 이제 인증은 어렵지 않아요. 카톡방에다가,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정도 스샷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틀렸습니다.
하면 내가, 알겠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이제 많이 틀린 것들,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